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번주에 1910년서부터 19년까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식민 통치한 통치의 방식이 주로 헌병경찰을 대동한 무력에 의한 무단 통치의 방식을 취해서 조선인들의 저항을 철저하게 진압해가는 형식으로 조선을 통치해갔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에 대해서 조선인들은 국내에서는 일본이 헌병경찰을 동원해서 힘으로 진압을 해갔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내놓고 일본 제국주의 식민 통치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례는 이제 드물었습니다. 물론 1905년서부터 일어났던 의병전쟁의 저항이 일정 부분 국내에서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1915년에 헌병경찰의 조선총독부에 의한 헌병경찰에 의한 진압 이후에는 의병 저항은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내적으로는 주로 비밀 결사를 형성을 해서 당시에 한편으로는 고종의 밀명을 받아서 국내에서 비밀 결사체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어나긴 있었습니다만은 실제로 공식적으로 드러내고 했던 저항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로 외국으로 이주를 해서 그 당시에 중국의 그 당시에는 간도라고 했습니다만 지금의 동북 삼성과 그 다음에 러시아의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이라든지 이제 심지어 사할린까지 이주를 해서 저항을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서 독립을 하기 위한 이제 학교를 건설해서 거기에서 학생들에게 근대적 교육과 그 다음에 군사훈련을 시켜서 나름대로 일정한 시기가 도래했을 때 독립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다 라고 하는 저항의 형태를 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상해는 그 당시에 중국의 이제 조개지였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의 소위 공사들이 파견됐던 지역인데, 그 당시에 상해에 조선인 독립운동가들이 가서 주로 열강들과 외교를 통해서 조선의 독립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운동을 이제 펼치게 되었던 그런 형태를 띠었습니다. 그러다가 식민 통치를 받던 이제 9년 뒤에 10년도 안 돼서 1919년에 조선 각지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3.1 만세 시위가 벌어지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3.1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그 3.1운동의 경과와 특징과 그 역사적 의의를 살펴보고, 두 번째는 일본이 그에 대해 놀래가지고 1920년 이후에는 헌병경찰 제도를 동원한 무단 통치의 방식을 변경을 해서 굉장히 유화적인 이제 통치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것을 문화정치라고 일본에서는 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정치의 실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세 번째는 이제 그 당시에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통치해가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추구해 갔는가 하는 식민적 수탈의 어떤 강화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번주에 마저 설명을 하지 못했던 3.1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9년 3월 1일은 고종의 27대 왕이었던 고종의 장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날 조선인들은 대한제국의 마지막 왕인 고종이 떠나가는 것을 애도하면서 마지막 그 왕의 장례일을 보기 위해서 서울로 이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기화로 해가지고 당시에
조선의 지식인과 부르주아들이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3월 1일 날 오후 2시에 지금의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을 읽고 조선의 만세 시위를 주도해가는 그런 형태를 띠었습니다. 그것이 3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그 3.1 만세 시위가 장장 5월 20일 이후까지, 즉 근 석 달간 전국적인 만세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일본 경무국 조사서에 의하면은 조선인 인구가 한 2천만 명이 되었는데 만세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이 200만 명을 넘어섰다. 그렇게 이제 그들이 보고서에 그것을 이제 보고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부터 5월 상순까지 걸쳐서 전국적으로 만세 시위가 펼쳐졌는데 그 당시에 만세 시위 속에서 이제 살해된 사람이 7,500명이고 체포된 사람이 4,600명이고 16,000명 정도가 부상을 했다라고 일본의 조선총독부의 경무국 그 보고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 조선에서는 큰 나름대로 3월 1일부터 5월 뭐 거의 20일 이후까지 거의 80일 동안 전국적으로 만세 시위가 이제 퍼져갔고, 그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 있는 그 독립운동가들에게도 큰 뭐 충격과 그리고 그 조선의 민중에 대한 그 큰 어떤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일이었고, 그것은 세계 열강인 미국, 영국, 그 당시에 뭐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에게도 조선인들의 그 만세 시위가 전파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세계 각국의 약소국이라든지 심지어 뭐 동유럽의 뭐 폴란드, 체코 이런 데까지에서도 신문에 날 정도로 이제 당시에 세계적인 어떤 뉴스거리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3.1 만세 시위는 크게는 3단계로 구분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뭐 적게는 이제 한 그 크게는 2단계, 적게는 한 3단계 정도로 구분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번주에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3월 1일 날 만세 시위가 일어나면서 3월 상순 동안에는, 그러니까 3월 10일까지죠. 10일 정도에는 서울과 주로 철도를 근간으로 하는 서울 이북의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3.1 만세 시위가 확대가 되어 갔다. 그래서 서울 이북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경우 평양이라든지 의주라든지 혹은 뭐 해주 이런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만세 시위가 일어났고, 그것이 3월 중순, 3월 10일 이후에는 서울 이남의 도시나 대도시 지역으로 확대해 갔고, 3월 하순 이후에는 도시 지역이 아니라 이제 읍면의 농촌 지역으로까지도 확대되어 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가면서 3.1 만세 시위를 주도해간 세력도 이제 변화되어 갔습니다. 3월 상순에 그 첫 번째 단계에서는 주로 민족 대표 33인을 중심으로 한 민족 부르주아지들이 탑골공원에서 3.1 독립선언을 읽으면서 3.1 만세 시위를 주도해간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3월 중순 이후에는 서울의 학생, 지식인, 상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그런 층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하게 되었고, 3월 하순에 그것이 농촌 지역으로 확대되면서는 농민을 중심으로 한 그런 지역으로 이제 확대가 되어갔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례가 걸려가지고 그래서 3월 하순에 이르러서는 당시에 지식인 청년 학생들의 활동이 이제 약간씩 감소되면서 주로 농민, 노동자, 소부르주아 계층이었던 주로 상인들은 철시투쟁, 자기 상점을 이제 문을 닫는다든지 이런 형태로 이제 당시에 일본 제국주의의 통치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양상을 띄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농민, 노동자 1919년에는 전국에 한 20여 개의 노동조합이 있었는데 이들이 주로 이제 일본이 헌병경찰을 동원해서 강제적으로 이제 진압을 하는 형태를 띄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처음에는 돌멩이, 죽창, 갱이 등을 동원해가지고 초보적인 어떤 저항을 이제 해갔습니다만은 3월 하순 이후에는 점차 당시에 농민, 노동자들이 이제 무기를 들고서 이제 저항하는 형태로 이렇게 확대가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3월 하순서부터 4월에 이르러서는 이제 조선인 민중들의 무력 투쟁이 확대되어가는 그런 양상을 띄었습니다. 3월 상순과 중순에는 비폭력 투쟁으로 전개가 되었지만은 3월 하순 이후에는 이제 폭력 투쟁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투쟁은 그 이후에 국외에 있었던 간도나 동북 삼성에 있는 조선인 독립운동가들이나 혹은 블라디보스톡이나 연해주 지역의 독립운동가들에게 큰 자극을 주었고 그들은 이제 조선 국내에서 만세 시위가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조선이 언젠가는 이제 독립을 획득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희망과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의 경무국 조사서에 보면은 1919년 3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의 그 3월 만세 시위에 의해서 경찰 관서 그 당시에 피해 상황들이 보고되어 있는데 경찰 관서는 87개, 헌병대는 72개, 군청의 면사무소가 77개소가 파손되거나 방화되어 가지고 파괴될 정도로 당시에 피해가 컸다라는 보고서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조선인의 저항이 굉장히 극렬하고 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지도가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도가 당시에 3.1 만세 시위가 열려진 어떤 지역을 지금 표시한 것이고요.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지역은 인구가 1만 명 이상이 만세 시위를 벌였던 그런 지역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도시 지역은 물론이고 농촌 지역에서도 많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만세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조선인 농민 노동자들이 어떤 그 의도를 갖고 어떤 생각으로 만세 시위에 참여했느냐, 그것은 조선 총독부의 경무국 조사서에서 그들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은 그들은 조선 민중들이 기본적으로 조선 독립의 그날에는 재산이 평등하게 배분되기 때문에 빈곤한 자들은 독립한 이후에 그 시기가 되면은 무상의 행복을 얻는 그런 시기가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든지, 혹은 조선이 독립하면은 농민들은
국유지가 다 소작인 소유로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서 그들이 만세 시위를 이제 벌여갔다라고 그 경무조사서에는 그렇게 보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즉 조선인 농민이나 노동자들은 나름대로 그 당시에 생활상의 요구에 즉해서 나름대로 조선 사회의 어떤 변혁을 바라면서 혹은 추동하면서 만세 시위를 벌여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것은 노동자나 농민들이 그들의 계급적 어떤 자각 혹은 민족적 자각이 이제 싹 트면서 나름대로 만세 시위에 참여하여 갔다라는 사실을 조선총독부의 경무조사서의 보고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조선인 농민이나 노동자들은 3일 만세 시위를 통해서 단순한 독립이 아니라 그들은 재산의 균분이라든지 토지의 분배라든지 이런 민중적 이해에 기초한 독립국가 건설을 어렴풋하게나마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3일 만세 시위에 참여해 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3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전국적인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에서 일어났던 만세 시위의 이 어떤 역사적 의의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이 운동을 계기로 해서 당시에 조선인 농민, 노동자들은 나름대로 민족적, 계급적 자각이 크게 고양되어 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3.1운동은 대외적으로는 일본에 대한 저항운동이었고, 대내적으로는 이제는 독립한 이후의 국가가 이전에 고종이 통치했던 대한제국의 회복이 아니라 이제 독립된 이후의 국가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그런 공화제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게 되었고, 그것은 당시의 지식인들도 그런 인식에 다 이제 동조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지식인이나 지식인뿐만 아니라 농민 노동자도 이제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독립된 이후의 국가상은, 국가의 정치체제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공화제다라고 하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운동의 방법에서 이제는 무장 독립운동이 크게 고양되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3일 만세 시위에 의해서 3월 하순 이후에는 총검과 도끼라든지 이런 걸 두고 그 당시에 조선의 민중들이 폭력 투쟁을 행했지만은 일본의 무단 통치를 극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만세 시위가 이제 헌병 경찰에 의해서 좌절된 이후에는 이제 힘에 의한 무장 투쟁에 의해서 독립을 쟁취하는 길이 이제는 필요하다, 내지는 그게 주요한 방법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크게 확산되게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즉 부르주아를 중심으로 한 근대적 지식인들은 한편으로는 외교 독립론을 펼쳐갔던 독립운동가들도 있었습니다. 또 나름대로 무장 투쟁을 바탕으로 한 독립전쟁론이라고 하는 운동의 방법들이 크게 이제 두 가지 어떤 운동의 방법으로 이렇게 분화 발전되어 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운동의 방법이 이 시기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뚜렷하게 분화가 되어 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이제 이런 독립운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면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주도해갈 그런 지휘 체제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이제 민중뿐만 아니라 독립운동가들에게도 확대가 되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는 일본은 이제 지금까지 실시해왔던 헌병 경찰을 바탕으로 한 힘에 의한 무단 통치의 방식으로, 무력에 의한 무단 통치 방식으로는 조선인을 더 이상 지배해갈 수가 없다, 통치해갈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그 3.1운동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유인물을 한번 보시면은 유인물의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 여기 나타내게 되는데,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은 3.1운동이 이게 좀 클릭이 잘 안 되는데요. 3.1운동이 가지고 있는 근대 변혁운동에 있어서의 큰 의의는 1876년 이후부터 주로 그 당시에 개화운동이나 혹은 동도 서기운동이 근대 변혁운동을 주도해가는 그런 양상을 띠었습니다. 그래서 1894년 이후에는 갑오개혁과 독립협회 운동이 당시의 근대 변혁운동의 주도적인 어떤 그 흐름으로 그 근대 변혁운동을 주도해갔고, 1905년 이후에는 계모운동이 대체로 주도를 해갔습니다. 그래서 1905년 이후에는 근대 지식인들이 계모운동을 바탕으로 해서 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계모운동을 펼쳐가게 되고, 또 유생층인 의병장들이 민을 동원하면서 의병전쟁의 흐름으로 1905년부터 10년까지 근대 변혁운동의 흐름이 이어갔지만은, 그것이 1919년 3.1운동에 와서 그런 운동의 흐름이 이제 합류되는 그런 운동의 흐름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1920년 이후에는 이제 새로운 형태의 운동의 흐름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1운동은 이제 조선에 있어서 근대 변혁운동의 흐름을 한번 크게 완결짓는 어떤 풀의 큰 운동의 흐름을 담는 저수지였던 형태를 띠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차원의 운동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그런 하나의 큰 바탕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1919년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크게 1919년 단계에 와서 크게 세 군데 정도에서 임시정부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1919년 이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한 이 노령지방에 조선의 근대 지식인들이 많이 그쪽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1919년 2월 단계에 오면은 이런 민족해방운동을 총체적으로 기획을 하고 주도를 해가는 그런 소위 지휘체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1919년 2월에 대한국민의회라고 하는 것이 블라디보스톡에서 창립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1919년 3월 달에 이제 국내에서 만세 시위가 일어나게 되자 국내에서도 일단은 상해에서 1919년 4월에
이 당시에 임시의정원이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또 독립 운동 체계가 생기게 되고, 국내에서도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는 국내에서도 한성정부라고 해서 국내의 13도의 도의 대표자들이 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거기서 하나의 국민대회라고 하는 협의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국민대회 취지서를 이제 공포를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임시정부를 설립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 동북 삼성 지역에서도 또 나름대로 임시정부가 설립이 되기도 하고요. 또 미국 쪽의 구미 쪽에서도 임시정부가 설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3.1 운동 이후에 세계에는 5개 내지 6개 정도의 임시정부가 이제 설립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너무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은 곤란하다라고 해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소위 이제 그 협의체, 독립된 뭐 하나의 협의체가 필요하다라는 움직임이 벌어져서 결국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설립하는 것으로 그 논의가 모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정통성은 한성정부가 가지고 있고, 국내에 아무래도 많은 인원들과 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던 한성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하면서, 그렇지만은 그것은 국내에는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일단은 협의체는 상해에 두도록 하자. 그래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총대표는 상해 정부의 수반이었던 이승만 이를 추대하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는 이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던 이 간도 지역, 동북 삼성 지역에 있어서 거기서 독립운동을 주도해가고 있었던 이동희 이를 이 당시에 국무총리로 추대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설립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당시에 일제 나름대로 이제 이제 조사 혹은 이제 감시와 이런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남긴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1942년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소위 이제 그 관료들이, 내각 관료들이 모여서 이제 단체로 촬영한 그런 사진입니다. 사진이고,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성립이 되면서, 그렇게 설립을 하면서 가장 중심을 두고 활동했던 그 이제 영역은 크게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연통제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상해 임시정부가 조선 국내와 혹은 국외의 주로 간도, 동북 삼성 지역이나 노령 등의 연해주 지방에 연락망을 구축을 하고, 그래서 연락을 하든가 혹은 다른 한편은 큰 주요한 목적은 운영비를 조달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헌법을 이제 공포를 하고, 그 헌법 1조가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공화제다 라는 것을 표방하고, 구체적인 어떤 활동의 내용은 지금 운영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국내에 있는 20세 이상의 남녀들에게 1인당 1원의 인구세를 징수하게 했고, 또 다음에 독립된 이후에 우리가 줄 테니까 그 독립된 이후에 주는 것을 이렇게 계약을 해서 공채를 발행했습니다. 독립공채를 발행해서 독립운동의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게 이제 연통제입니다. 연통제.
였고, 이 연통제는 국내에는 1921년에 일본 제국주의예요.